혼자 살고 있는 80대 A씨는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해서 B씨를 만났는데요. 간병인 B씨는 정말 친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A씨를 성심성의를 다해 돌보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신뢰감도 높아지자 A씨는 간병인 B씨를 믿고 장보기, 생활비 관리, 은행 업무 등의 일까지 부탁했어요. 자연스럽게 통장과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자녀가 A씨 통장에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간병인 B씨가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B씨에게 따졌지만 할머니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다며 B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노인들의 재산을 빼가는 금융착취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착취는 가족이나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당하고도 시시하고 넘어가거나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은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금융착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가까운 사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갈취해도 그냥 넘어가곤 해요. 부모도 자식도 이게 금융착취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중 약 2만 5천 명이 금융착취와 같은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단 431명에 불과했어요. 전체 사건 중 신고 비율이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은행 방문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러자 아들 B씨가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당황해서 은행을 찾았는데요. 그녀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아들 B씨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고 해요. 하여간 아들놈들이 문제인데요. 실제 금융착취 가해자를 살펴보면 아들이 60.4%, 딸이 10.8%, 배우자가 9.4%, 가족이 아닌 타인이 5.8%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부분 아들놈들이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제발 아들 좀 하지 말자고요. 금융착취는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뤄졌는데요. 연령별로는 80대가 23.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이 72.7%로 남성에 비해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80대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인 거예요. 아무래도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거동이 힘든 경우가 많고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금융착취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수명이 늘어나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노인 파산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갈수록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스스로 금융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금융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각자 확인해보세요. 예, 아니요로 답하시면 돼요. 1. 자녀나 친척, 지인이 내 명의로 들어오는 연금, 급여, 임대료 등의 수입을 내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 2. 자녀나 친척, 지인의 사채나 카드빚을 내가 떠맡아 대신 갚고 있다. 3. 자녀나 친척, 지인이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다. 4. 자녀나 친척, 지인이 내 기초생활수급비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한다. 5. 자녀나 친척, 지인이 나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린다. 6. 자녀나 친척, 지인이 내 재산이나 주택을 허락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이 6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금융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금융착취를 경제적인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또 금융당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금융착취는 주로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본인이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 얘기인데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인 세대에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음 예방법을 꼭 알아두시고 실천하셔야 금융 착취로부터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 자녀는 그럴 일 없다고 말하시겠지만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자녀나 친척, 지인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 비밀번호를 함부로 넘겨주면 안 돼요.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맡겼다면 사용 후 반드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각종 대금을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에 일정 금액 이상 인출이 안 되도록 설정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거래 시 꼭 핸드폰으로 통보가 되는 서비스도 신청을 해두세요. 또 누군가 돈을 빌려간다면 금액, 이름, 날짜, 빌려간 이유를 기록해 두시고요. 전화통화를 한다면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세요. 자녀나 친척이 생활고를 이유로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 빚 등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나중에 가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셔야 해요. 그때그때 적어두거나 핸드폰에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증여나 상속, 기부 등 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뒤탈이 없고요. 그럼에도 금융착취를 당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초기에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자녀 사업자금 대주고 부모는 폐지 수집하며 살아가고 자녀 대신 빚 갚아주고 부모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금융착취인지도 모르고 자식을 위한 희생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금융착취고 노인학대에 해당돼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독해지셔서 행복한 노후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